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완성 11번째 단원 파동의 진행과 굴절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보시면 그림 가는 줄을 따라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횡파의 시간 t = 0인 순간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줄 위에 고정된 점 p는 y축과 나란하게 진동한답니다.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그림 나는 p의 속도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 됩니다. 속도를. 그럼 t가 0일 때 속도가 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루나 골일 때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니까. 그쵸?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0.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처음에, 이거는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게 y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p예요. 여기서는 방향이 바뀌는 곳이니까, 플러스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곳이니까. 그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속도가 0이 나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고요. 그러면 지금 나번 그래프가 속도에 관한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가 2라고 돼 있고요. 2초. 여기가 1초일 때래요. 자, 그럼 0일 때 최대래요. 여기 지금 0일 때 여기가 최대, 속도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쵸? 가장 빠르고 점점점 느려졌다가 0 되고 점점점 빨라지고 최대가 되고 더 다시 점점점 느려졌다가 0 되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일 때 0일 때 p가 0일 때 이 위치에서 최대래요. 그 다음 점점점 속도가 느려진대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게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은 외질의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럼 파동의 진행 방향은요, 최대였다가 점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최대가 돼야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P는. 그쵸? 그럼 얘가 위쪽으로 움직여서 플러스 값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요 놈이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P점이 되면 여기는 0이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파동의 진행 방향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보기 기억은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 보세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1m/s냐. 자, 주기를 봅시다. 주기 얼마예요? 여기 나오죠. 원래 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2 나와요. 2. 단위가 초예요. 그쵸? 파장은요. 여기서 나오죠. 여기 얼마예요? 2예요. 2m. 람다는 2m. 따라서 V는 T분의 람다 하니까 1m/s 나와요. 자,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P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는 이거이다. P의 변이를 해요. 변이. 처음에는 변이 0이죠. 시간 지나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0.5초죠. 그쵸? 0.5초일 때 변이 최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변이 어떻게 돼요? 0이 돼야 되고. 됐습니까? 속도가 0이니까. 됐죠? 그러면은 디귿번과 같은 그래프 나오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가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결파 투영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판을 물속에 넣어 깊이를 다르게 한 후 진동수가 F0인 평면파를 발생시켜 스크린에 투영된 모습을 관찰하랍니다. 그 다음에 유리판을 넣은 영역 A의 평면상의 한 점 P에서 거기 그림 있지요? 시간에 따른 물결파의 변이를 측정하랍니다. 그 다음에 다 A에서 이웃단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 D1과
입사각을 세타 1. 그 다음에 영역 B에서 이웃한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 D2와 굴절각 세타 2를 각각 측정하랍니다. 그랬을 때 라, 가에서 진동수를 EF0로 바꾼 후 다를 반복하랍니다. 그랬더니 나의 결과, 물결파의 변이는 거기 나의 결과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결파를 그려서 분석을 해야죠. 자, 물결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영역 A예요. 이쪽이 영역 B고, 자, 여기서 지금 이놈이 이렇게 꺾여서 간대요. 자, 문제는 이거는 파면이고요. 파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하게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이걸 조금 너무 과하게 그렸네요. 법선을 그려야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법선을 그려야 돼서 법선이 명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끔 그려야 돼요. 자,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꺾여서 간대요. 이렇게 간대요. 자, 그러면 파의 진행 방향은 수직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면의 수직이니까. 자, 법선은요, 경계면의 수직인 선 그리면 되죠. 이게 법선이에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파의 진행 방향 그러면 파면계 수직으로 되니까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게 세타 1이란 얘기고요. 요게 세타 2란 얘기예요. 굴절각. 요게 D1이란 얘기고요. 요게 D2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A는 얼마냐 물었어요. 그런데 아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진동수가 2배로 커지면 파장은 반으로 줄지요. 그쵸? 이 F0일 때 D2의 진동수가 1.5라고 했으니까 F0가 되면은 진동수가 줄었으니까 얘는 2배 늘어나야 되죠? 3이 돼야 돼요. 즉 A는 3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A는 2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니은 사인 세타 B. 여기 B라고 했나요? 사인 세타 B. 세타 B가 B 매질에서의 굴절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타 B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진동수 F0일 때를 봅시다. 니은 니은을 보시면은 입사각이 30도예요. 세타 1 30도일 때 굴절각이 세타 B. 그쵸? 그런데 파장이 2와 3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갈 때 N,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입사각, 사인, 30도, 굴절각 몰라요. 세타 B. 이거는 파장 람다1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표에 2cm, 얘는 3cm. 그쵸? 자, 요거가 또 속력으로 하면은 V1, V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속력으로 하면.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봅시다. 사인 30 얼마예요? 2분의 1 있지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 나누기 사인 세타 B. 요 놈이 3분의 2란 얘기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요게 사인 세타 B. 따라서 사인 세타 B는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찾아보세요. 네, 이건 맞았습니다. 디귿. 진동수가 F0일 때 B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얼마냐? 여기서 나오죠.
B에서 물결 파송력. 그쵸? 어떻게 나옵니까? T1에서 V1은 얼마예요? 자, V1은 A 매질이에요. A 매질의 진동수. 자, 나번 보세요. 나의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시간이 2초로 나오죠. 진동수, 주기가 2초로 나오죠. 자, 디귿이요. A 매질에서 속력을 V1인데 이때 주기는 2초였어요. 파장은 얼마예요? 2라고 나와있죠. 2cm라고 표에. 그쵸? 람다 1은 2cm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V1은 T분의 람다니까 2분의 2 하니까 얼마예요? 1cm/s. 자, 그럼 요 관계를 이용하면 돼요. 2 나누기 3은 1 나누기 V2. 따라서 V2는 얼마 나와요? 2분의 3 하니까 1.5cm/s. 맞았죠? 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거 좀 바꿉시다. 3번 보시면 잠깐만요. 6번까지 있군요. 6번까지 있는데, 네, 아무튼 봅시다. 3번. 그림 가는 단색광이 매질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하여 굴절한 후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세타2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타1에서 세타2로. 세타1보다 세타2가 크대요. 그러면 매질 A와 매질 C를 비교했을 때 매질 C가 소한 매질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B 또는 C로 이루어진 볼록 렌즈를 A 내부에 고정시켜서 가에서 동일한 단색광을 렌즈의 중심축과 나란하게 입사시켰을 때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B하고 C를 비교하는 얘기죠. 그러면 각도가 누가 커요? C에서 많이 꺾이죠. 그쵸? C에서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소환매질. 그러면 속력이 크다는 얘기고, 그럼 B에서가 큰 게 아니라 C에서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는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에서 볼록 렌즈를 이루는 물질은 B이다. 나에서 볼록 렌즈 C나 B에서 A 쪽으로 꺾여야 돼요. 그쵸? 이게 꺾여야 돼요. 그러면은 B에서 A로 갈 때 굴절률이 굴절률이 증가한 거예요. 증가하면은 B란 얘기죠. C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잠깐만, 이걸 더 쉽게 설명하려면 지금 한 점에 모였단 말이에요. 한 점에 모였다는 얘기는 그 굴절률이 볼록 렌즈가 A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A가 작은 거고. 그쵸? 굴절률이 A보다 볼록 렌즈가 큰 거예요. 되셨죠? 자, 커야 되니까 그 굴절률이 A보다 큰 거는 B하고 C 중에서 B지요. 그래서 이 볼록 렌즈를 이루는 물질은 B가 돼야 됩니다. 맞았네요. 디귿. 나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볼록 렌즈 내부에서가 A에서보다 길다, 짧지요. 굴절이 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1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 가는 투명한 액체 P 또는 Q가 들어있는 얇은 반원통의 중심인
O를 향해 입사한 단색광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A와 D는 O로부터 반원통의 반지름과 같은 원을 그렸을 때 단색광의 경로가 원과 만나는 점이고 A와 D는 그 다음에 BC는 AD를 O에서의 법선까지 수직으로 연결할 때 O에서의 법선까지 수직으로 연결할 때 법선과 만나는 점이 됩니다. 그림란은 불투명한 컵에 바닥에 놓여 있어 관찰자에게 보이지 않던 물체가 액체 P를 채운 높이가 H가 됐을 때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표는 가에서 반원통에 액체 P와 Q를 각각 채웠을 때 A와 CD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나번 그림은 겉보기 깊이를 나타낸 거예요. 겉보기 깊이를. 자, 그럼 가번 봅시다. 4번이요. 원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P 또는 Q가 채워져 있고, 요거는 법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나간대요. 여기가 D점이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서 수직선 내린 거 여기가 B점이고, 뒤에서 수직선 내린 거 여기가 C점이래요. 여기는 중심 오고, 이거는 P 또는 Q래요. 액체 P 또는 Q. 그렇죠? 자, 그럼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자, 그럼 P일 때 봅시다. AB의 길이가 8cm, C일 때 6cm래요. 그럼 P의 굴절률을 찾아야 되니까,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P일 때 봅시다. N. 여기는 지금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서 P로 들어갈 때예요. 공기에서 P로 들어갈 때. 그러면은 이거는 N, P, N, 공기. 그쵸? 사인 입사각 나누기 사인 굴절각. 그런데 사인 입사각은 뭐예요? 반지름분의 AB죠? 굴절각은 반지름분의 CD고요. 그렇죠? 그럼 그걸 정리하면 반지름분의 AB 하면은 반지름분의 CD 하면 반지름은 없어져요. 약분돼서. 그러면 AB 나누기 C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AB는 8이라고 했고 CD는 6이라고 했고, 그럼 3분의 4 나와요. 공기 중에서의 절대 굴절률이 1이니까 따라서 P의 굴절률은 3분의 4라는 얘기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파장은 P에서와 Q에서의 6분의 5배이냐? 자, 그러면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Q의 굴절률도 찾아야 되죠. 절대 굴절률. 자, 이거는 파장을 따지면 람다 공기 람다 P예요. 따라서 이거를 적용시키면, 따라서 람다 P는 4분의 3 람다 공기예요. 하나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Q일 때 봅시다. 그러면 N, 공기 중에서 Q로 들어갈 때, 이거는 N, Q, N, 공기. 마찬가지로 사인 입사각 나누기 사인 굴절각은 AB 나누기 CD니까 AB가 8, CD가 5. 이거 나왔어요. 이거는 람다 공기 람다 Q일 때, Q 물질에서. 그쵸? 여기서 NQ는 얼마 나와요? NQ는 5분의 8 나와요. 그 다음에 람다 Q는 8분의 5 람다 공기. 그쵸? 자, 그런데 뭘 물었냐면 파장이 어디가 파장, P와 Q에서의 파장을 비교하래요.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되죠. 람다 P는 4분의 3 람다 공기, 람다 Q는 8분의 5 람다 공기. 변변 나눠볼게요. 그럼 없어지죠? 그러면
람다 P 나누기 람다 Q. 요거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5 하니까는 없어지고 2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5분의 6 나와요. 따라서 람다 P는 5분의 6 람다 Q. 그러면 P에서는 Q에서의 5분의 6배. 근데 6분의 5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 액체를 Q로 채울 때 물체가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높이는 H보다 작다. H보다 작을까요? 자, 굴절률 보세요. P하고 Q하고 굴절을 하면은 이거는 1. 얼마 나오죠? 4 나누기 3 하면 얼마 나옵니까? 헷갈립니다. 이거니까 3 얼마 나오죠? 근데 요거는요. 1.5 나누면 3, 6 나오죠. 이게 더 크죠, 굴절률이. 그쵸? 이놈이 굴절률이 더 커요. 즉, NP보다 NQ가 커요. 더 크다는 얘기는 잘 꺾인다는 얘기죠. 많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높이가 높지 않아도 보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Q를 채울 때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높이는 H보다 낮아도 된다는 얘기고, 많이 꺾이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맞았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정삼각형 모양의 매질 P의 입사각 세타 재료로 입사한 단색광 A가 P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 제로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색광 A, B가 동일한 입사각으로 P에 입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P의 굴절률은 NP이고, P의 굴절률은 NP이고, 나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B가 A보다 길답니다. 단색광의 파장은 B가 A보다 길대요. 자, 그럼 NP는 얼마가 나오냐고 보세요. 요것만 그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60도라고 했어요. 60도. 법선이 있고, 여기에 세타 제로로 입사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꺾였어요. 꺾여서 이렇게 가요.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 60도고 여기 60도지요? 그쵸? 왜냐? 여기가 또 여기 법선이 이렇게 그리고요. 법선에서 또 이게 세타 제로로 꺾였대. 여기가 세타 제로래요. 세타 제로라면 유각과 유각은 같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같아요. 같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으면은 요 밑에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5도는 안 되죠. 왜요? 45도로 되면 이게 45도가 되면 여기 45도로 꺾여요.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45도 하면 한 변이 45도가 또 안 나오죠. 한 각이 45도가 안 나오죠. 그러면 45도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또 세타 제로가 안 나오고. 그쵸? 그럼 여기가 30도란 얘기고, 여기가 30도란 얘기가 나와요. 30도. 그럼 여기 60도란 얘기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NP. 요거 굴절료 NP. 요걸 찾으래요. 그러면 기억 N. 공기 중에서 P로 들어갈 때 요겁니다. 요거는 NP 나누기 N 공기 사인 얼마예요? 세타 제로. 그 다음에 굴절각이 사인 30도 하니까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거는 사인 세타 제로 2분의 1. 요거는 1이고,
따라서 np는 2분의 1이니까 2 사인 세타 제로. 요거 나와요.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A의 진동수는 공기 중에서와 P에서가 같다. A의 진동수는 변함없으니까 맞았습니다. 디귿, 가에서 단색각만을 B로 바꾸면 P에서 공기로 굴절할 때 굴절각은 세타 제로보다 크다. B를 보세요. B를 보시면은 A보다 안 꺾였죠. 그쵸? A보다 안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B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가셨죠? 그럼 굴절할 때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요. 공기 중으로 나서 세타 각보다 커집니까? 작아져야 되죠. 각도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도가 작아져야 되니까 지금 크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굴절각은 세타보다 30도보다 커진단 말이에요. 굴절각이 30도보다 커져요. 그럼 P에서 공기로 나갈 때, P에서 공기로 나갈 때의 굴절각은 입사각 30도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B가 P에서 공기로 굴절할 때 굴절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틀렸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정사각형의 중심에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의 매질 1 A 점 P에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한 단색광 1과 공기 경계면서 굴절각 세타 R로 굴절하여 매질이 이 점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매질만을 1에서 2로 바꿨더니 단색광이 P에 입사각 세타 제로 동일한 입사각으로 입사했는데 공기와 이 매질이 경계면 위 점 R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내요. R은 그러면은 모서리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네요. Q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P에서 1과 2 매질로 각각 진행하는 단색광의 굴절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굴절각은 가에서가 나에서 P에서 1 매질과 2 매질로 각각 진행하는 예. 봅시다. 있고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립시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가 세타 제로래요. 들어가서 그럼 이게 법선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꺾였대요. 그러면 이게 또 법선이고 이렇게 법선 그리고 여기서 꺾여갖고 여기 Q점에 갔대요. 모서리 Q점에. 이게 가번 그림이에요. 이게 세타 R이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굴절각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은 되어 있는데 똑같이 세타 제로로 입사했어요. 이건 매질 1이고 매질 2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꺾여야 되는데 법선에서부터 이렇게 됐대요. 각도가 더 크대요. 이게 가에서가 작다고 했으니까 요 각도 세타와 요 각도 세타 프라임을 비교해보면 세타가 작아요. 세타 프라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많이 안 꺾였다는 얘기죠. 많이 꺾이면은 법선 쪽으로 가야 되니까. 많이 안 꺾이면 거의 직진한다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꺾여갖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모서리로 안 가고. 이게 R점이에요. 자, 그러면 세타 R과 세타 제로는 동일하냐? 맞죠? 공기에서 물질, 물질에서 공기, 그러면 요거는 동일해야 되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속력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굴절률을 봅시다. 굴절률. 이게 많이 꺾인 거고 이게 안 꺾인 거죠. 그쵸? 그럼 굴절률은 요 놈이 많이 꺾였으니까 이게 안 꺾였으니까 이게 지금 굴절률이 작아요. 즉 N1보다 N2의 굴절률이 작아요. 그쵸? 그러면 속력은 요 놈이 빠르죠. 그런데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았습니다. 티그, 나에서의 단색광은 선분 AB를 지난다. 나에서 단색광은 자, 여기 꺾여갖고 요 면을 지나냐 이겁니다. A,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데 이 면을 지나느냐? 이 면을 지날까요? 안 지나죠. 왜요? 요게 R이고 그럼 요게 법선이에요. 법선이에요. 공기 중에서 다시 또 물질로 가야 돼요. 공기 중에서 물질로. 그러면은 물질에서 공기로 갈 때랑 똑같이 돼야 되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법선 쪽으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경로는 AB를 지나지 않아야죠. 네, A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11번째 단원 파동의 진행과 굴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